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밋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지난주에는 퀄컴의 새 프로세서 및 PC 프로세서도 공개했는데요. 그 소식뿐만 아니라 이번 12월 첫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000 5G 칩셋의 주요 사양이 유출되었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디멘시티 9000 칩셋에 이어 디멘시티 7000 칩셋도 개발 중이며 이 칩셋은 TSMC 5나노로 제공됐다고 합니다. 2.75GHz 클럭으로 작동하는 코어텍스 A78 코어 4개와 2.0GHz 클럭에서 작동하는 코어텍스 A55 코어 4개로 구성되며 말리 G510 MCU 그래픽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멘시티 1200과 디멘시티 9000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퀄컴 스냅드래곤 870 모바일 플랫폼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에는 7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외신은 디멘시티 7000 테스트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 2021을 개최하고 최신 프리미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기존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888 대비 CPU 성능은 20%, GPU 성능은 30% 향상된 것이 특징이며 삼성의 최신 4나노 공정으로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는 최대 3.6GBps이며 5세대 이동통신 모뎀 RF 칩인 4세대 스냅드래곤 X65가 탑재돼 최대 10G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합니다. 또 18비트 이미지 동영상 처리 ISP 엔진도 최초로 지원합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12월 중 공개될 예정인 모토로라, 샤오미 플래그십에 탑재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내년 초 공개할 갤럭시 S22 시리즈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8비트 이미지 동영상 처리 엔진이 들어감에 따라 8K 해상도에서도 HDR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퀄컴은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ARM 기반 윈도우 노트북을 위한 스냅드래곤 8CX 3세대를 공개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CX 3세대는 윈도우 노트북 칩셋으로는 최초로 5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며 오리지널 8CX 칩셋과 2세대 칩셋은 모두 7나노 공정으로 제조될 예정입니다. 퀄컴에 따르면 3세대 칩셋은 퀄컴 크라이오 CPU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이전 세대와 유사한 전력을 소비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전 칩과 비교해 멀티코어 성능은 85%, GPU 성능은 60% 향상되었습니다. 또 3세대 칩셋은 퀄컴 패스트 커넥트 6900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우 11을 위해 협업한 와이파이 듀얼 스테이션을 탑재하고 퀄컴 4 스트림 듀얼 밴드 사이뮬테니어스 기술을 사용해 가장 빠른 와이파이 6E 속도를 지원합니다. 퀄컴은 보급형 윈도우 노트북을 위한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 칩셋도 공개했습니다. 이 칩셋은 6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며 이전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은 60%, GPU 성능은 70% 향상되었으며 또 스냅드래곤 X53 모뎀을 탑재해 최대 3.7GBps 다운링크 속도를 제공하며 최대 2.9GBps 속도의 와이파이 6E도 지원합니다. 한편 스냅드래곤 8CX 3세대와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 칩셋이 탑재된 윈도우 노트북은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차기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트리플 카메라 사양이 유출되었습니다.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가 트위터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두 모델은 모두 1.57분의 1인치 센서, 1 마이크로미터 픽셀 및 f1.8 조리개를 갖춘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 f2.4 조리개와 3배 줌 광학줌을 지원하는 3.94분의 1인치 센서, 1 마이크로미터 픽셀의 1000만 화소 망원 렌즈 및 2.55분의 1인치 센서,
1.4 마이크로미터 픽셀 및 f2.2 조리개를 갖춘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조합될 예정입니다. 전면에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 1.22 마이크로픽셀 3.24분의 1인치 센서 f2.2 조리개를 갖춘 1000만 화소 셀카 카메라가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각각 6.06인치, 6.55인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두 모델의 메인 카메라 센서는 이전 모델에서 사용된 것보다 크다면서 갤럭시 S21보다 향상된 메인 카메라 및 줌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5000만 화소 센서가 아이소셀 GM5A일 경우 메인 카메라에서 8K 비디오 레코딩도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보급형 갤럭시 A 모델에도 방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샘모바일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를 끝으로 플래그십 모델에만 방수, 방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중급 갤럭시 A52 5G 모델에 3년 만에 IP67 등급 방수 기능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갤럭시 A33 이상 모델에 방수 기능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방수 등급은 기기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1 시리즈는 IP68 등급 방수를 지원하지만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는 IPX8 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 애플칩 제조 파트너 TSMC가 3나노 칩의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고 외신이 대만 디지타임스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업계 소식통은 TSMC가 3나노 칩의 파일럿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2년 4분기 대량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 N3 시험 생산은 대만 남부에 위치한 팹18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4에 3나노 칩이 탑재될 것이란 소문이 일각에서 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023년에 출시되는 맥, 아이폰, 아이패드에 3나노 칩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TSMC와 3나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 GAA 기반의 양산을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애플이 2022년 출시할 M2 기반 맥북 에어 CAD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해외 매체 아이드롭뉴스가 독점 공개한 CAD 파일은 M1 맥북 에어와 달리 신형 맥북 프로와 유사한 각진 디자인이 채용된 맥북 에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체는 각진 디자인이 착용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맥북 에어를 더 두꺼워 보이게 하지 않으면서 내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베젤도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경된 모습이지만 이전 루머와 달리 CAD 파일에서는 디스플레이 상단 노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CAD 파일에 따르면 차기 맥북 에어는 양측면에 USB Type-C 포트가 제공되며 좌측면에는 맥세이프 3포트, 우측면에는 오디오 잭이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와 관련되어 소문으로 무성했던 RTX 2060 12GB 모델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이번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497.09WHQL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RTX 2060 12GB 모델의 지원에 추가였는데 해당 드라이버가 공개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를 통해 RTX 2060 12GB 모델의 상세 스펙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스펙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점은 GPU의 쿠다코어와 VRAM의 증가인데 먼저 쿠다코어와 관련되어서는 약 10%가량 늘어난 2176개로 저번 루머로 전해졌던 스펙과 동일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VRAM의 경우 기존 RTX 2060 6GB 모델 대비 2배 늘어난 12GB VRAM에 GDDR6를 탑재했으며 TDP에 있어서도 약간의 GPU 스펙이 변경된 점이 반영되어 160W에서 25W 늘어난 185W로 변경되어 성능에 있어서 소폭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공식 출시 시기와 관련되어서 현재 아직 정확하게 공지된 내용은 없으나 공식 스펙이 엔비디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만큼 일전 루머로 확인되었던 2021년 12월 7일 중에 출시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3090 Ti와 관련되어 최근 스펙 및 출시 시기가 관련된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제품 공식 출시 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키코스 하드웨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이번 루머로 떠들었던 RTX 3090 Ti 모델에는 기존 RTX 3090에 장착되었던 GDDR6X 19.5GBps가 아닌 GDDR6X 21GBps의 모델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쿠다코어와 관련된 세부 GPU 스펙으로는 RTX 3090 대비 2개의 SM이 늘어나 256개의 쿠다코어가 늘어난 1752개를 특징으로 하며, 그에 따라 텐서코어 및 TDP 또한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DP와 관련된 루머 정보로선 현재 450W로 확인되었는데, 기존 RTX 3090이 350W인 점을 감안해보면 매우 높아진 TDP인 만큼 일각에선 GDDR6X의 탑재 및 일부 GPU 스펙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구체적인 GPU 클럭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RTX 3090보다 더 높은 클럭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품 출시 전 루머로 무성한 RTX 3090 Ti의 예상 출시 시기로는 2022년 1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중엔 RTX 2060 12GB 모델의 출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3050과 관련되어 최근 스펙 정보가 일부 루머로 언급되었습니다. 먼저 당초 유출되었던 RTX 3050의 출시 시기로는 2022년 2분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 새롭게 확인된 루머에 따르면 2022년 2분기가 아닌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예상 출시일로는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VRAM과 관련된 일부 스펙에서도 언급되었는데, 현재 RTX 3050은 메모리 버스 128비트에 VRAM 4GB가 아닌 GDDR6 8GB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식을 접한 일각에선 엔비디아가 AMD의 RX 6500 XT 그리고 인텔 아크 A380과 같은 엔트리급 모델을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선 성능적 차별화와 함께 VRAM과 같은 요소에 있어 차별화를 두려는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AMD RX 6600이 MSRP $329로 공개된 만큼 그의 하위 라인업인 RX 6500 XT의 경우 약 $200 중반 내외의 가격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엔비디아 RTX 3050의 경우도 그와 비슷한 가격에 포지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와 관련되어 최근 TSMC 5나노 공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주요 외신 디지타임스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RTX 40 시리즈에 적용되는 AD102 GPU와 데이터 센터용 칩으로 공급될 H100 등이 모두 TSMC 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할 예정이란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다른 외신에서는 RTX 40 시리즈의 향상된 스펙 및 공정에 따른 예상 소비 전력을 함께 언급했는데, RTX 4090의 경우 RTX 3090 대비 최대 80% 늘어난 쿠다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소비 전력에 대한 이점을 보더라도 최대 500W에서 600W에 육박하는 소비 전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루머로 전해진 RTX 40 시리즈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RTX 40 시리즈의 공정은 TSMC 5나노미터 공정 적용에 대한 루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유로는 삼성 8나노미터 LPP의 전력 및 성능적인 효율이 TSMC 5나노미터 대비 아쉬워 TSMC 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 RTX 40 시리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가한 GPU 스펙 및 성능적인 요소 및 경쟁사 RDNA3의 실질적인 퍼포먼스, 전성비 등을 5나노미터, 6나노미터 혼합 적용 예상을 고려해보면 정황상 엔비디아의 TSMC 5나노미터 공정의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해당 RTX 40 시리즈의 출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되었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빠르면 5월 말 2022년 컴퓨텍스에서 출시된 이후 공식적인 소비자 시장의 판매로는 2022년 하반기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인텔의 12세대 논게이지 시리즈의 출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i3 12100 벤치마크가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인텔에서 코어 i3 라인업에 있어 11세대 CPU는 로켓레이크 아키텍처를 적용한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 엘더레이크의 경우에는 최신 아키텍처를 적용한 코어 i3 라인업을 다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코어 i3 12100의 벤치마크가 최근 중국 엑스페스티스트를 통해 유출됐는데, 그중 시네벤치 R23 벤치마크에 있어서 이번 i3 12100이 AMD 라이젠 3 3300X보다 약 25% 이상 빠른 성능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i3 12100의 경우 라이젠 3 3300X와 동일한 4개의 코어 A3레드 스펙을 가진 모델인 만큼 해당 퍼포먼스가 사실일 경우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 면에서 준수한 쿼드코어 CPU의 제출 시가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MD의 움직임으로는 루누아르 X라는 모델을 또 준비 중이라는 루머가 전해졌는데, 아직 인텔 측 CPU의 공식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해당 CPU의 출시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루머를 가지고 있는 논케이 CPU의 출시는 다가오는 2022년 1월 중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MD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마존 EC2 M6A 인스턴스에 AMD 에픽 프로세서를 지원합니다. 3세대 AMD 에픽 프로세서 기반의 M6A 인스턴스는 이전 세대 대비 최대 35%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며 X86 아키텍처 기반의 동급 EC2 인스턴스 대비 10% 낮은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EC2 M6A는 최초의 3세대 에픽 프로세서 기반 EC2 인스턴스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향후 3세대 에픽 프로세서 기반의 EC2 인스턴스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3세대 에픽 프로세서는 AMD 젠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M6A 인스턴스 가격 대비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높은 코어 밀도를 통해 보다 더 넓은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AWS EC2 M6A 인스턴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SAP 인증을 획득하여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멀티플레이어 전용 게임 서버, 캐시 플릿,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지원을 위한 웹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백엔드 서버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새로운 32X 라지 및 48X 라지 사이즈를 포함한 총 10가지 인스턴스 사이즈를 지원하며 48X 라지의 경우 M5A 인스턴스의 최대 사이즈에 비해 2배 많은 192개의 vCPU 및 768GB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또 최대 50GBps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마존 일라스틱 블록 스토어의 기존 M5A 인스턴스 대비 약 2배 높은 40GBps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AWS 니트로 시스템에 정형용 하드웨어 및 경량형 하이퍼바이저가 탑재되어 호스트 하드웨어의 모든 컴퓨팅 및 메모리 리소스를 인스턴스에 제공합니다. 3세대 AMD 에픽 프로세서 기반 AWS M6A 인스턴스는 현재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AWS 고객은 AWS 공식 웹사이트 내 M6A 인스턴스 전용 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첫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퀄컴의 새 프로세서 공개와 RTX 2060 12GB를 시작으로 엔비디아, AMD, 인텔의 견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